안녕하세요, 원장님. 반갑습니다. 최근 학원 트렌드에 대해서 또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학원에서 가장 학생 수들이 늘어나거나 또한 퇴원생과 신입생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구간이 이제는 2학기입니다. 그러니까 2학기를 굉장히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코로나 이전에는 3월 달에 신입생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면은 지금은 늘어나는 시기가 10월 달부터 2월 달까지 가장 많이 늘어나는 계절입니다. 그리고 네이버 검색어를 찾아봐 보더라도 땡땡땡 무슨 무슨 동 영어 학원 이렇게 치면은 가장 많은 검색어 숫자가 9월 달부터 급증해요. 9월 달부터 급증하고 11월 달, 12월 달에 가장 많은 피크를 찍고 그렇게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 지금부터 이제 2학기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되는지 정말로 준비하지 않으면은 내가 기르고 있는 소도 놓칠 뿐만 아니라 다른 소들도 못 들어오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일이 발생하니깐요. 원장님께서 신중하게 마케팅에 대한 준비를 잘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최근 학원 트렌드를 한번 보면은 이제 2 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원장님께서 장소를 다시 한번 원장님 학원이 학원을 할 만한 장소인지 한 번 더 살펴보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신입생들이 안 들어오거나 학생 수가 많이 줄은다고 이제 상담을 온 학원들 보면은 대부분이 장소가 좋지가 않은 학원들이 많아요. 장소가 안 좋다는 얘기는 일단은 학생 숫자가 적다는 얘기죠. 그래서 학교별로 따져 봐서 원장님이 메인으로 하는 학교도 학교가 여러 개 아닙니다. 메인으로 하는 학교는 딱 하나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적어도 원장님네 학원의 학생들 중에 절반은 한 학교에서 와야 돼요. 한 학교에서. 여러 학교에서 조금씩 오면은 상당히 그 상황은 조금 불안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학교의 학생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야지만 조금 학원이 안정적으로 좀 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초등학교 기준입니다.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음식으로 치면은 여러분 학원의 메인 메뉴, 메인 고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훨씬 더 좋잖아요. 옆에 SK라든지 큰 대형 빌딩 그 본사가 있고 그 옆에서 식당을 하면 어떻습니까? 대부분 거기 있는 직원들이 많이 오잖아요. 이것처럼 꾸준히 내가 상대할 수 있는 고객이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메인 학교라는 것은 자기 학원 학생의 절반 이상이 다니는 학교인데 그 학교의 학생이 500명, 초등학교 기준으로 500명, 중학교 기준으로 해서는 약 300명이 안 넘는다. 이렇다면은 한번 심각하게 학원 이전을 좀 고려를 해 보시든지 아니면 학원 이전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면 옵션 과목이라고 해서 객단가를 늘리는 전략이죠. 그래서 영어를 하면서 또 다른 과목을 더 추가해서 나간다든지 이런 식의 전략이 필요하고 또한 그 위로 아니면은 이제 레인지라고 하죠. 그 학년을 넓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내년 되면 훨씬 더 올해보다는 심각하고 내후년은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인구 절벽이 꺾이는 시기가 지금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한번 1학년 아이들 지금 들어오는 신입생 아이들 명수만 보더라도 아마 쉽게 알 수 있지 않은데 얘네들이 이미 꺾인 상황에서 1학년 학생들이 들어왔는데 그 학생들이 2학년, 3학년 이제 영어 학원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시기가 이제 도달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역의 그런 수요를 미리 조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원장님이 이제 2학기 전에 좀 살펴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소득 수준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는 지역이 정말로 높은 소득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중산층의 소득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중하위층의 소득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이거는 저만의 방법이지만은 가장 확인하기 좋은 게 저는 지하 주차장을 들어가 보거나 아니면 주차 나오는 차량을 확인합니다. 보통 중산층이라고 하면은 외제차라고 하죠. 우리 독일 삼산차, 독일 3사 벤츠, 아우디, 뭐 볼보, 아니 벤츠, 아우디, 그다음에 BMW뿐만 아니라 외제차 비용이 보통 한 30%가 넘어가요. 중산층 같은 경우. 또한 중형차 이상이죠. 그랜저라든지 이런 차들이 전체적으로 한 절반 이상을 차지를 한다면은 그 지역은 좀 괜찮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괜찮다는 것은 그 소득 수준이 있으니까 물론 그만큼 차량을 많이 산다는 얘기죠. 이거는 아파트 가격하고는 좀 관련은 없는데도 무조건 소득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소비를 하는데 남자는 무조건 소득 수준이 높으면 좋은 차를 구입할
좋은 차를 구입하게 됩니다. 이건 왜냐면 세금 혜택을 위해서라도 네, 좋은 차를 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이유가 세금 혜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만큼 세금으로 털어놔야 되기 때문에 리스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좋은 차를 구매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좋은 차 갖고 소비의 어떤 그러한 꼭 그런 걸 봐야 되냐 하지만은 이거는 세금과 관계돼 있고 세금과 관계돼 있는 것은 그만큼 소득 수준과 관계돼 있기 때문에 차량을 한번 확인해 보실 때 우리 지역은 보니까 외제차가 거의 없어. 한 10대 중에 한두 대 돌아다녀. 근데 그것도 그렇게 오래 그렇게 뭐 비싼 차도 아니야. 그다음에 인제 그 차량을 보니까 중형차 이상 그랜저급 이상 이제 타고 다니는 그랜저라든지 아니면은 그 차량으로 보면은 적어도 팰리세이드나 그다음에 제네시스 정도가 많이 보이면은 보이지 않는다. 거의 그 이하 소나타 이하의 차량들이 많이 보인다 하면은 소득 수준이 높지 않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도 그것도 이제 지역마다 아파트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죠.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계속 해마다 발표되는 통계청에서 발표되는 사교육 비에 대한 조사 연구도 늘 보면 알겠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서 사교육 참여도가요. 한 30%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높은 곳이 사교육 참여도가 훨씬 더 높다는 얘기죠. 또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전문 학원들이 잘 됩니다. 영어 학원 따로, 수학 학원 따로, 국어 학원 따로, 심지어는 과외 이렇게 해서 전문 학원들이 많아지지만은 소득 수준이 낮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간단한 눈으로 봤을 때 외제차가 많이 안 보이고 비싼 차들이 많이 안 보이는 지역 같은 경우는 영어 단과보다는 영수 아니면은 종합반 형태의 그 학원들이 잘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고 그중에서 우리가 사교육에서 그 마케셔에서 좀 제외해야 될 부분이 임대주택과 주택가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조심해 주세요. 왜 제가 이 얘기를 늘 하냐면은 지금까지는 뭐 우리 지역은 변화가 없겠다고 하지만 해마다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야금 어려워질 수가 있고 그것을 느끼는 동시에 여러분은 나중에 정말로 네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상황에 빠지게 되니까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좀 조심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초중고 학생들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십시오. 요즘에는 이제 신도시들이 많이 짓지 않기 때문에 새로 만든 신도시라든지 대단지 아파트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지역들이 점점 올드해지는 지역들이 많아요. 초등학생들이 줄어들고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의 비중이 늘어나는 그런 올드한 지역들이 많은데 그러한 지역에는 당연히 중학생들을 메인으로 해서 가지고 가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제가 늘 강의 때 말씀드리지만 아파트 기준으로 치면은 약 10 년에서 15년 차 이상이 되는 아파트들은 이제 올드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그러지 않고 주변에 새로운 아파트 단지 적어도 2,000 세대 이상이 형성된다면 그쪽으로 옮기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 학원 트렌드를 한 번 더 원장님께서 확인을 한번 해 주세요. 그다음에 또 하나 학생별로 학원 트렌드를 보면은 요즘 학생들 문해력이 장난 아닙니다. 코로나 세대보다 훨씬 더 더한 것 같아요. 코로나 세대들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교과서를 못 읽기 때문에 교과서에 대한 단어라든지 어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지금 현재 아이들은 유튜브 세대라든지 동영상 세대 보니까 글을 읽는 것보다는 듣는 그러한 동영상을 보면서 자란 세대 보니까 말하는 거라든지 그런 언어 구사량이라든지 언어를 읽는 능력이라든지 언어를 독해하는 능력이 훨씬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즘 학생들은 국어를 못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영어를 하시기 전에 혹시 교실에 한두 개가 비면은 꼭 독서를 해 달라고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저희 학원도 보면은 국어 신입생이 영어 신입생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국어 신입생들이 영어로 들어오는 등록률도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 주시면 좋고요. 또한 독서라든지 이런 국어 분야가 원비가 좀 저렴해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게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학년 학생들을 모집하기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원 중에 원장님 학원이나 원장님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 원장님의 학원은 어렵게 그다음에 힘들게 많이 가르쳐서 아이들의 실력을 키우는 학원이냐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 학원이냐, 그냥 아이들이 그냥 해피하게 다니는 학원이냐에 대해서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왜 제가 이야기를 하면 요즘에 학원 트렌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학군지를 제외한, 학군지와 학군지 주변 지역이라고 있죠. 그런 주변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요, 어렵게 많이 가르치는 학원보다, 네, 학생들을 조금 심리적으로라든지 정서적으로 잘 맞추는 학원들이 훨씬 더 잘 됩니다. 어렵게 잘 가르치는 학원들은 학생들의 실력은 확실히 늘어나요. 그렇지만 뭐가 짧아지냐면은 학생들의 장기 수강률이 줄어듭니다. 이 장기 수강률이 줄어드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첫 번째가 학부모보다 학생의 발언권이 더 세졌다는 거죠. 학부모는요, 빡세게 다니고 숙제도 많이 내는 학원들을 굉장히 선호하고 좋아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절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이것이 언제부터 문제가 되냐면은 5학년 때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5학년 때부터 사춘기 초기에 들어서면서 학생들은 어머님들에게 끊임없이 자기가 학원을 다니기 싫어하고 학원이 힘들다라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예전 같으면 어머님들이 이것을 좀 어머님의 힘으로 누를 수가 있지만, 지금은 어머님들이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는 어머님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한두 달은 이걸 계속 듣다가 몇 달이 계속 들으면 할 수 없이 학원을 옮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 그만둔 학생들이 어디로 갈까요? 빡센 학원이고 공부를 잘하는 학원을 갈까요? 아니면 친구들이 재밌게 다니는 학원으로 갈까요? 네, 친구들이 재밌게 다니는 학원으로 대부분 갑니다. 저희 학원도 이번에 퇴원생들을 다 조사를 해봤더니 퇴원생 100%예요. 100%가 빡센 저희 학원의 수업을 힘들어해서 옮기는 경우들이 많았었습니다. 저희 학원에 저희 학원이 뭐 제대로 못 가르쳐서 그만둔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럼 얘네들이 어디로 갔냐? 이게 그 간 학원까지 저희들이 추적해서 보니까, 예, 선생님들이 이제 한숨을 이제 쉬는 경우들 있죠. 아, 이 학원 우리보다 훨씬 더, 네, 못 가르치는 학원인데, 우리보다 더 애들 널널하게 하는 학원인데, 근데 애들이 죄다 그쪽 학원으로 가요. 근데 재미있는 게 또 뭐냐면, 그쪽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이 이제 갔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얼마나 재밌게 오래 잘 다니까 하는데 오래 잘 다녀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한번 학원 원장으로서, 또 이제는 교육자가 아닌 경영자의 입장으로서 꼼꼼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그래서 어렵게 가르치는 학생은 수업이 따라가기 힘들고 어렵다는 개념보다도 더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어렵게 가르쳤는데도 따라가거나 결과물이 나오면 걔네들이 견뎌내요. 하지만 내가 공부를 많이 하는데도 내게 보여주는 결과물이 별로 없어.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한테 인정을 못 받아. 또 선생님은 숙제 안 했다, 뭐 했다, 엄마한테 전화하다 보니까 집에 있는 엄마한테도 인정을 못 받아. 학습량은 많은데 나는 그것을 잘 못 쫓아가면 거기에서 오는 선생님과 학부모로부터 인정 못 받는 그 상실감이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학생들이 쫓아가는 학생에 대한 괴리감도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은 남자든 여자든 간에 그만둘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맞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들께서는 빡세다는 것이 이제는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빡세지 않고 널널한 것도 널널하게 가야 하냐? 그것도 내가 볼 때 맞지는 않습니다. 그럼 뭐가 제일 많으냐? 빡세게 하든 빡세게 하지 않든 그 아이의 감정과 그 아이의 정서를 충분히 잘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소통해주고 응원해주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네 학원의 퇴원생들도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이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학원보다 학생들의 감정을 잘 맞추는 학원.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빡센 학원보다 학습보다 학생들의 감정을 잘 맞추는 학원들이 학습의 그 질과 상관없이 학생들이 오래 다니고 친구들의 소개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은 유튜브라든지, 아니, 요즘은 블로그 광고를 통해서 오시는 분도 많지만은 친구 소개로, 고학년이 되면 거의 친구 소개로 오기 때문에 여러분 학원이 일단은 지금 다니는 재학생들이 다니기 해피하고 좋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친구들을 소개를 해 주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잘 한번 살펴줬으면 좋겠습니다.